안녕하십니까. 88 올림픽 기념 학술대회 골라보는 체육면석 특강 101주년 기념 100일인 101강에서 코로나19 이후 스포츠와 ICT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조은영 박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발표자인 저를 소개를 한다면 저는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과학연구실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분야는 체육측정평가 분야이고 현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담당 종목으로 태권도 종목과 요트 종목에 대해서 스포츠 과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스포츠와 그 ICT에 대한 그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실제 학술 연구에 대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스포츠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 관련하여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그 컴퓨터 기술들이 이 스포츠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어떻게 연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 방향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구성한 내용은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하였고 코로나19 새로운 그 팬데믹 시대의 도래와 함께 팬데믹이 초래한 그 변화와 명암 그리고 스포츠와 ICT 기술의 융복합 그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발표를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시대를 저희가 약 2년에 걸쳐서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부분들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스포츠 또는 체육을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스포츠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일본 도쿄에서는 1년이 연기되어서 열리게 된 올림픽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도 도쿄올림픽이 잘 마무리되어지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스포츠가 왜 필요한지 또한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지켜가야 하는지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지 스포츠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현실 상황 속에서 충족되고 있는지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 상황 속과 함께 생활체육의 그 다양성에 대한 고민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스포츠와 이 ICT라고 하는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스포츠와 이 ICT의 융복합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 즉 컴퓨터 공학과 기술 공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스포츠를 전공하는 우리들의 영역이 더 먼저 우선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포츠 분야에 적용된 그 기술들이 어떠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례적으로 우리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지게 됐는데요. 이렇던 새로운 그 팬데믹의 시대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자주 빈번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고 우리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그 건강권도 다시 한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소중함과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던 어떤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우리 용어나 이 용어가 사실 매일 접하게 되는 용어인데요. 이 팬데믹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찾아봤더니 어떠한 것이 국경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팬데믹
급의 그 전염병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천연두와 흑사병, 인플루엔자와 같은 것이 인류 역사상에서 팬데믹과 관련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전염병들로 이렇게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 20년에 의해서 발생되어져 있던 이 코로나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목숨들을 지금 현재 앗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그 상황들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초래한 그 변화와 함께 그 밝은 점과 어두운 점들을 한번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과 관련되어지고 소득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에서 경제 성장의 마이너스 부분과 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과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제한을 받다 보니 우울증과 또는 정신건강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와 함께 이로 인해서 많은 활동과 운동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 비만과 함께 그에 따른 유병률 증가와 신체적인 그 건강에 대한 위기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 어떤 활동, 그 다음에 스포츠 시설 및 서비스업에 대한 그 휴업률이 증가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다양한 통계적인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반대로 실내 생활의 그 답답한 부분들을 반대로 야외 레저 스포츠들은 또한 호황을 누리고 있고 비대면 스포츠 시장에 대한 육성 및 그 확대가 정부 관계 부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그 ICT 접목, 융복합 스포츠가 활성화가 되어지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시장들이 확대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례가 이 야외 스포츠 및 그 홈트 제품이 예측과 달리 많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그 외로 그런 예측과 달리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 골프 종목입니다. 이 골프 종목들은 특히 MZ세대라고 하는 MZ세대의 유입을 통해서 우리의 골프 인구가 매우 젊어지고 있고 시장 확대에도 기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IT 기업인 네이버와 이 카카오가 이 골프 산업에 뛰어들면서 골프 시장들이 매우 넓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단체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개인이 혼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또는 집에서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이 홈트 제품들에 대한 매출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서는 우리가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즉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가상현실 속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MZ세대라고 하는 그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스마트 기기 사용들이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스포츠의 컨텐츠에 대한 시장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발달과 그에 대한 건강에 대한 수요 증가로 관련되어져 있는 산업들에 대한 매출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포츠와 그 다음에 컴퓨터 기반되어져 있는, 공학 기반이 되어져 있는 이 ICT와 스포츠 데이터와 또는 그 일반 국민들의 헬스에 대한 그 케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상황 속과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 오프라인 중심의 운동 형태는
대부분들이 체육시설 중심에 의해서 동호인들이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트레이너에 대한 코칭과 회원 관리를 해왔다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온라인과 개인별 운동 형태로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특징들이 매우 두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홈트 운동 기구에 대한 그 판매가 증가되어지고 온라인 트레이너 서비스가 출시가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건강과 운동에 대한 그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또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를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져서 가상 공간 속에서 융복합된 확장된 어떤 스포츠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에 대한 스포츠 시장이 확대가 되어지고 운동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지고 AI 기반에 대한 헬스케어 모바일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지며 건강 예측에 대한 알고리즘, 운동 결과에 따른 추천 서비스가 앞으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데이터와 헬스케어의 두 번째로 그 국내에서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 주자인 이 온핏사에서 스마트 피트니스 서비스에 대한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신체 정보 및 운동 데이터를 수취해서 피드백함으로써 그것을 이용하는 수혜자들의 어떤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단발성에 의한 서비스가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장기적으로 활용해서 그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도움되어 줄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현재 오프라인 속에서 이렇게 운동을 해왔던 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고객들이 국민들이 운동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가 측정과 함께 웨이트 장비 안에서도 운동 기록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져서 그 자료들을 언제든지 사용하는 그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능들로 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어떤 스포츠 과학과 함께 ICT 그리고 헬스케어라고 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부분과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되는 제품들이 현재 출시가 되고 있고 가상현실을 운동에 접목하는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운동 효과와 더불어 치료를 돕는 게임용 운동 기구들이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개발이 되어지고 검증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타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온라인에 의한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더 신체 활동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있어서 학교에서의 그 체육이 매우 중요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바로 이 학교 체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중고등학생 6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의 건강행태 조사를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신체 활동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하루 6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신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응답된 비율들을 살펴보면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남자는 약 25.4%, 여자는 8.3%가 실제 하루 6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신체 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특히 세계보건기구의 신체활동 수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 신체활동 시간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하루 동안의 신체활동량 1시간 미만인들이 약 94%가 넘는다. 더더욱이 이제 미세먼지와 폭염과 코로나 등으로 해서 신체활동의 기회가 더욱더 매우 줄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체육에 대한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에 대한 그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단순하게 종목 선정을 할 때 운동을 재밌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그 니즈와 함께 그 트렌드를 접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종목 선정과 그 다양성을 우리가 고려를 하여서 학교 체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현재 프로스포츠에서 인기 순위를 반영한 종목을 선정을 하여서 학교 체육에서 지도하고 가르쳐서 학생들이 재밌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방향을 우리가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포츠와 ICT 속에서 학교 체육에 대한 그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AR과 VR에 대한 그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활성화시키고 위해서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5G 기술을 기반의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2016년 2개 학교를 시작을 하여서 현재 2021년 125개 학교에 460여 개 학교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포츠 R&D 정책 과제로 기술을 개발을 하여 2개 학교에 시범 설치를 하였지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확장 중인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그 경험을 통해서 평소 접하기 힘든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상현실 스포츠를 통해서 간접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가장 좋은 어떤 학교 체육의 모델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포츠와 이 ICT 기술이 이제 융합이 되어지고 많이 발전됨에 따라서 융복합되어지는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에서 5G 기술을 기반한 가상현실 스포츠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미세먼지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전한 체육 활동에 대한 그 여건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및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가상현실 스포츠 융복합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와 ICT 기술의 융복합 사례 중에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그 가상공간의 경기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e스포츠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게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포뮬러 대회도 역시 e스포츠에서의 드리프트 대회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LG전자가 후원해서 하는 그 사회 마라톤 등들이 언택트 방식의 진행을 통해서 대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이 가상공간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이 VR 스포츠실을 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진천 선수촌에 설치를 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양궁을 대표로 해서 현재 핸드볼에 대한 그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선수들의 어떤 위험성 있는 종목에 대한 기초 훈련으로서 적용하고 있는데 많은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가상현실과 관련되어진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뜨거운 용어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메가 산업으로서의 그 트렌드를 예상을 해보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 탄소 중립 선언 등으로 촉진되는 사회 경제 구조 및 기술 급변에 대응해서 기술 기반 및 신산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서비스가 확산돼서 디지털 휴먼 활용들을 증가하기 위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SK와 카카오에서는 국내 첫 메타버스로 활용을 하여서 골프를 중계를 하였고 배구협회와 야구협회들이 디지털 메타버스에 대한 출정식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스포츠 상황과 ICT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서로 융합하고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스포츠 과학적인 변수가 도출되어지고 자료가 생성되어져야 한다. 타 학문과 분야에 융합할 수 있는 기반들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스포츠 산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와 ICT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사람들의 공공적인 공연과 함께 건강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에 이렇게 한번 요약하여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